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영상으로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동영상 업로드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가 2024년도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어떤 뭐 상업계열 고등학교 또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이런 각종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3학년 대상 필기시험 면제자 기능사 실기 검정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합격률 지표만 보더라도 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이 지금 합격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좀 언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보처리 기능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정확히 785명이 응시를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100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12%의 합격률을 결과 통계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100명을 제외한 그럼 나머지 인원인 뭐 한 685명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지금 되게 위기 상황에 좀 봉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아마 학교 측에도 좀 항의 전화가 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예상 시나리오로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유롭게. 뭐냐면은 불합격을 하게 된 학생의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마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항의 전화를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합격률이 너무 낮은데 굳이 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필기 면제를 해준 이유가 있느냐? 라고 아마 좀 궁금해서라도 아마 문의 전화나 항의 전화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예상 시나리오인데 제가 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그런 학생은 아니고 예전에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다녔던 졸업생이라서 제가 그냥 졸업생으로서 가진 그냥 예상 시나리오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미리 사전에 어떤 설문조사나 간담회를 통해서 통신 분야 기능사 종목에 대한 어떤 필기 면제를 어느 종목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부모회라든지 그런 어떤 그 모임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학생분들이나 학교 측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은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일단 여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 지금 그 필기 면제형 실기 기능사를 진행하는 정책이나 어떤 종목 선정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없거든요. 솔직히 이거 12% 합격률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 것도 없고요. 전화 통화로 상담이나 이런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학교 상황을 전혀 모르죠. 하여튼 이런 어떤 의견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항은 이제 뭐냐면은 반드시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학과 특성상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목 그 면제에 대한 어떤 정책이 그래서 그렇게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만 필기 면제로 진행을 선정해서 하게 됐다.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불합격한 학생들은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로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군입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큰 걸림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원래 기능사를 가진 상태에서 군 복무 기간 18개월을 원래 이렇게 마치게 되면은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맞추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능사가 없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맞추는 방법이 뭐 학점은행제나 아니면 뭐 전문대학교 2년 내지 3년을 이제 그 재학 기간을 맞춰가지고 졸업을 하는 그런 루트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봤을 때 어쨌든 이건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결국에는 맞추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기능사가 취득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또 굉장히 큰 어떤 그 차이를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도 사실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없어요. 딱히 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 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온 게 없고요. 뭐 아마 비공개를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문제를 절대 뭐 외부에 뭐 발설하지 마라 뭐 이런 경고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내부 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죠.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 어쨌든 검정이 시행된 게 합격률이 12%가 나왔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이거와 관련된 어떤 낮은 합격률에 대한 제보를 제가 응시를 한 학생분들로부터 뭐 제보를 받은 게 전혀 없어요. 네, 제보를 받은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나마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제보를 받은 건 없지만 상담 문의 전화를 2건인가 제가 최근에 받은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특성화고 이 필기 면제 시험에서 탈락하신 분인지 어떤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아마 정보처리 기능사를 어쨌든 필요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문의 전화가 최근에 2건인가 왔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어쨌든 이 내용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 있죠. 중학생분들. 또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도 제가 언급을 해놨듯이 학교 측에다가 미리 문의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혹시 필기 면제를 받는 대상 기능사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라는 거를 미리 좀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고등학교 3년 다니는 건데 필기 면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하필 이 지역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면제를 받아가지고 다수의 인원이 막 대탈락을 해버리는 이런 단체 탈락을 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어도 다른 통신 자격증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원래 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되는 기능사 종목이 되게 다양해요. 뭐 전자계산기 기능사도 있고 아니면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도 있고 뭐 통신선로 기능사라든지 뭔가 여러가지 다른 작업형 시험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굳이 주관식으로 진행하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필기 면제로 했던 걸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혹시나 보게 돼서 접하게 될 관련 어떤 학교나 또는 관련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측에다가 이거를 꼭 문의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진짜요. 이게 기능사를 내가 취득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요. 미리 적극적으로 좀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뭐 제 3자 입장이니까 뭐 딱히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의문점? 그런 것들을 좀 한 세 가지로 좀 약간 이렇게 언급을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보처리 기능사가 이제 종목 개편이 들어갑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2025년도까지만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종목의 명칭으로 이게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출제 기준 자체도 25년도까지만 현행 출제 기준을 유지하고 2026년도부터는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거든요.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은 출제 기준 과목도 변경이 되고 명칭도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필기 시험 단계부터 족보 자료가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온라인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족보 자료가 안 통하거든요. 안 그래도 시험 문제도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는 마당에 출제 과목이 변경이 된다? 그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미쳐버리죠.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족보 자료가 없네. 그럼 출판사 책을 무조건 사서 공부해서 의존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뭐 NCS 그 무료 학습 모듈 사이트가 정보기관에서 제공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를 참고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마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자격증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문의 전화나 이런 걸 받으면 항상 저는 이제 그렇게 답변 드리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이 종목을 준비하는 거면은 제가 말리지 않는다. 대신에 이게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정보처리 기능사는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남을 때 준비를 천천히 해보고, 단기간에 내가 우선은 빨리 통신 자격증 분야 기능사를 하나를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하는 상황이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닌 다른 종목의 통신 자격증을 준비하라 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앞전에 영상에도 몇 번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뭐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를 준비한다든지, 뭐 아니면 통신선로 기능사를 준비한다든지, 뭔가 다른 통신 자격증 분야를 준비하실 것을 권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항상 문의 올 때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합격률이 계속 낮게 나오고 있는 추세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종목을 준비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기능사만 보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나중에 이제 더 상위 등급인 뭐 통신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전기 분야 쪽 뭐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그런 루트로 진로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되면 이 정보처리 기능사는 준비를 하시고요. 웬만하면은 기능사 준비 단계에서는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닌 다른 종목을 사실 준비할 것을 저는 권합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 출제기관을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기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건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도 저도 느끼지만, 솔직히 힘들어요. 막 문법도 알아야 되지, 라이브러리에 뭐 들어가 있는, 등장하는 뭐, 포함되어 있는 내장 함수나 이런 거 사용법도 익혀야 되지, 또 뭐 막 반복문 사이클 알고리즘 돌리면서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인지도 막 공부해서 이거를 숙달을 해야 되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주관식 단어형도 그 뜻이나 의미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기능사 종목 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보처리 기능사는 좀 약간 악연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악연이 깊어요. 저도 좀 몇 번 떨어지고 붙었던 종목이라서 사실 별로 주변에 이거를 보라고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도 종목을 가지고는 있지만 솔직히 별로 그렇게 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정말 충분히 나는 여유 기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라고 하신다면 준비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어떤 뭐 군입대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산업기사를 나중에 준비하기 위한 응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이유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능사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2024년도 이 특성화고등학교 필기 면제형 기능사 검정에서 굉장히 낮은 합격률인 12% 합격률이 나온 것 때문에 이 영상을 좀 올려서 언급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고요. 향후에 이제 뭐 떨어지신 분들은 일반 정규 검정인 뭐 1년에 4번 진행하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기능사 시험으로 아마 다시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막 분분하고 나뉠 건데, 중요한 거는 좀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급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느긋하게, 그리고 또 대신 심층적으로 잘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서 향후 응시 일정에 대한 계획을 잘 설계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24년도 3회차인가요? 맞나요? 3회차 실기가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큐넷 사이트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응시 일정표를 좀 잠깐 보죠. 자, 시험 일정 안내문에 들어가면은 정보처리 기능사가 3회차에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잘 하셔서 17일이 맞나요? 하여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둘 중에 하나 하여튼 주말에 하겠죠. 여기에서 전국에서 같은 날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하셔서 너무 떨어졌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번에 붙은 거면 정말 실력이 좋은 겁니다. 인정해줘야죠. 아니면 운빨이 좋아서 운 좋게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합격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 이거 완전 환장하네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좀 실망하지 마시고, 또 4회차 시험도 있고, 또 내년에 또 이제 2025년도에 또 4번의 시험이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 좀 나는 이 종목을 좀 그래도 한 남아있는 앞으로의 한 5번의 시험에서 계속 천천히 학습을 좀 실력이나 스킬을 키워나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만 준비를 좀 생각해서 천천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빨리 뭔가를 좀 응시 자격을 상위 등급을 응시할 수 있게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능사를 같이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 기능사만 준비하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 확인했으니까요. 큐넷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달력에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업로드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